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의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그 내용으로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 여러분들이 재방송으로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중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날씨만큼이나, 어제 그제 월요일이요. 31일이었습니다. 장이 열렸는데요. 자, 그 한국거래소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스콤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8분간 먹통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개인 투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죠. 제가 이 바닥에 온 지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 화면 들어가서 인터벌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시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난주 수요일 날 12시 반에 캡처를 떠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자,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날짜가요.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대전에서 12시 반에 이걸 캡처를 해서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왔단 말이죠. KTX 타고. 자, 서울 방송국에 오는 동안에 1시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린 건요. 바로,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잠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코스닥만 우선 이렇게 좀 표시를 할까요? 자, 보실게요. 화면 보세요. 코스피를 보면요. 상승 종목이 52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875개. 그리고 밑에 코스닥인데요. 상승 종목이 81개, 하락 종목이 1493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플러스 1.27. 요렇게 개수가요. 하락폭이 많으면요. 전체적으로 코스피가요. 4%에서 3% 급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2주 전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어쨌든 특별한 상황 없이 주가가 이상 없이 가더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 2차 전지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 이 대한민국의 이 코스닥 시장이요, 코인판이 됐더라.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모든 증권 방송을 저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요. 요즘 다 에코프로비에 뭐 금양 이런 종목들만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에코프로를 보니까요. 거래대금이 2조 원을 넘었어요. 2조 원을. 참, 돈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 말이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자, 화면을 좀 넘어가서, 자, 화면 넘어갈게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이 화면을 잘 보시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그 기사를 발췌해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보십시다. 자,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이 종목이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금양 그 고위 임원들이 지난달 27일 주가 급락 직전, 그러니까 27일은 어디가 27일이냐면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27일입니다. 아시겠죠? 화살표를 표시한 곳이 27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인데 주가 급락 직전에 자사주들을 잇따라 장내 매도해서요.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2차 전지 어떤 과열 지금 불거지면서요. 주요 관계자들이 자사주를 급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요. 주가가 갈 때까지 갔다. 자, 고점에 달한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 에코프로 BM의 그 임원 네 분께서 지난달 27일, 28일 이건 결제일 기준이니까 자, 이 거래일이 차이가 나잖아요. 결제일과 매매 체결일은 바로 이 거래일의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제가 여기다 지금 표시해 놓은 25, 26. 자, 25, 26 보이시죠? 예, 이날입니다. 이날에 주식을 팔아 치운 셈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27일까지만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최근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림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임원 네 분이 이 에코프로 BM은요, 임원 네 분이 팔아치운 돈이 약 26억인데,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의 서준원 전무께서 보유 중인 몇 천주, 6천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4천주는 제가 이 박스 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4천주 금액은요 18억 원어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김홍관 전무님도 같은 날 4억 5천만 원 넘게 매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박지영 상무와 이경섭 상무 금액으로 따지면요 3억 6,400만 원 그리고 약 4,959만 원이니까요. 5천만 원어치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이 부분. 여기가요. 17일이라고 18일이거든요. 제가 숫자를 써놓은 건요. 날짜입니다. 17일, 18일에 이때도 박상무라고 하시는 분은 이틀에 걸쳐서 2억 8천만 원어치의 가량을 매도한 바가 있어요. 매도한 바가 있고 자, 다른 에코프로 BM 임원들도요. 11일, 12일, 11일, 12일. 자, 여기서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도요. 자사주를 잇따라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증권 관련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요.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사장님께서 13일, 13일 지금 차트로 보면요. 좀 아리송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7억 8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니 25, 26일 날 파시지 왜 저때 팔았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다음 화면을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니까 그런데요. 좀 멀리 보면요. 자, 이해 가십니까? 주가가요. 저쪽 바닥 9만 원대에서요. 이게 58만 4천 원까지 갔으니까 약 6배가 날아간 거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그 사장님이 13일, 지금 11일, 12일 여기 이제 표시됐던 이 자리에 여기서도 7억 8천만 원 매도를 하셨고 부사장님께서도 총 6억 2천만 원을 매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하시는 거 11일, 12일 날 이분들이 왜 팔았느냐?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다 올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요. 그냥 횡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나는 팔아야 되겠다라고 팔았던 건데 이 부분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 왜 저기에서 팔았을까라고 저도 궁금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 26일 날 이게 웬 떡이야 하고 파신 겁니다. 어쨌든요, 이 종목, 에코프로고요. 그 다음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금양이고요.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25일. 자, 고가가 15만 7,500원인데, 금양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거기 이제 금양의 상무님께서 27일 결제일 기준이니까 정확하게 25일이 되겠습니다. 이틀 전이니까 보유주식을 얼마에 팔았느냐? 15만 7,500원에 파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사주를 던진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증권가에서 그 고위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요, 거기가
매도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건 불문율이에요. 아시겠죠? 네, 불문율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포모, 이제 피어 오브 피싱 아웃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코인, 예, 비트코인이 한참 또 이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여러분들 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포모 현상인데요. 포모 현상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 비트코인 사갖고 큰 돈 벌었대. 비트코인 사가지고 어떤 사람이 직장인이 뭐 200억을 벌어갖고 사표를 던지고 나갔대. 그래? 야, 나도 비트코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기회를 나는 놓칠까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또 이와 같은 행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개밖에 안 오르고 100개밖에 안 오르는데 떨어지는 건 1,400개인데 주가가 1%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 관련 주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대금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쏠림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관이 있죠. 우리나라의 금감원이라고 있고요. 그러고 한국거래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걸 이제 주관하시는 경제부총리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잘 모르잖아요. 어떤 한 쏠림 현상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좀 경고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너도 나도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하고 지금 보셨던 금양 종목은요, 이때 지금 보시겠습니다만 차트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22.4% 급락을 줬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7점 하루 만에 2%가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코프로가 1년 만에요. 몇 배가 갔냐면 18배가 갔어요. 18배가 갔는데, 자, 화면. 자, 에코프로가 18배가 갔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2차 전지 광풍을 주도했던 게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들어오고요. 외인과 기관은 좀 열심히 파시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황제주라고 하는 것은요, 한 주당 100만 원을 넘을 때 황제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26일, 제가 동그라미 친 이 26일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러, 녹화를 하러 올라오던 날이었는데 무려 15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98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예, 황제주에서 일단은 탈락을 한 거죠. 한때 좀 허망하게도. 여러분,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자, 일시적 후퇴냐 아니면 완전한 퇴이냐,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자, 25, 26일이 아니라 11일, 12일 이때 이 친구들이 판단하는 것은 여기가 고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누군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들의 힘에 의해서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리니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종목 이 가지고 있는 자사들을 다 던진 거죠. 자, 이게 불법이냐? 합법입니다. 합법입니다. 자, 확실한 건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마치 무슨 저 코인 시장처럼, 비트코인처럼 엄청나게 출렁이면서 주시장 전체도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졌다는 거죠. 자,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주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은 어떨까? 잠옷 저는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6일 지난주 12시 반에 제가 캡처를 떠와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폭풍 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캡처를 떠왔던 그 내용이 그날 제가 올라오면서 느꼈던, 그러니까 오후 1시 들어서 갑자기 폭락세로 들어선 거죠. 26일 날 보시다시피 목요일 날도 박살이 났고요. 1시간 만에 무려 고점 대비 20%나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급등할 때도 그렇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반락을 줄 때도요. 자,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팔으니까 그런 거죠. 수급 외에는요, 딱히 이유를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너무 이제 덩치를 키웠단 말이죠. 2차 전지 종목이 흔들리니까요. 전체적인 코스닥,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아주 이 요동을 쳤습니다. 자, 어쨌든요, 광풍입니다.
예, 물론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대. 자, 이게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인 이것도 소견입니다만 아직까지 전기차가 자리를 잡고 국민차가 되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자,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미국에서요. 부시 대통령 때 포드에서 전기차를 만들고요. 각 주유소마다 전기 충전소를 다 설치하는 어떤 기획안이 나왔고요.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 집안은요. 석유 가문입니다. 예, 석유 장사하는 가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랬어요. 야, 포드 내연기관차 팔으면 얼마나 뭐 2천만 원 남습니다. 그럼 전기차 팔으면 한 대당 얼마나 뭐 500만 원 남습니다. 하지 마. 이렇게 돼서요. 그때 당시에 전기차가 활성화되려다가 멈췄던 시절이 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좀 상당히 좀 그죠. 보조금을 좀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타시고, 여러분들이 타시는 대중교통 택시도요. 전기차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요. 차값은 엄청 비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전기차 배터리가 완전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직까지는 완전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게 이제 5, 6년 돼서 내가 배터리를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오래 쓰면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S센터 가서 배터리를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갈 때 배터리 가격이 과연 얼마 할 것이냐. 자, 전기차에서 뚜껑 열고 배터리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모터 몇 개 달려 있고. 그럼 배터리 가는 가격이 대략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갈 수 있는 돈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쏠림 현상이 지나쳤다라는 거죠. 자, 너무 가팔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바람을 잡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너튜브라고 그러고요. 노란톡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이제 방송 심의상 튜브를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너튜브 노란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저 너튜브나 노란톡에 보면요. 제 얼굴을 사진을 집어넣고요. 제가 성소장인 양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서강대 그 경제학부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김영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교수님의 사진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소위 이제 시쳇말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잡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선은 안 된 잡주 동전주들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김영희 교수입니다 하면서 추천한다고요. 이거는요 범죄행위고요.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어요. 지금 이 노란톡이라든가 유튜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3가지 정도는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방송을 하려면 최소한 첫 번째 증권맨 출신이거나 두 번째는 금융공학을 전공했거나 세 번째는요. 국가에서 공인하는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종목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 자격증이 없는 그런 금감원에조차 신고가 되지 않은 그 불법적인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람 잡은 게 뭐냐면요. 저도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회원수가 되게 많아요. 그들은 조회수만 올리면 돈을 벌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얼마까지 간다고 얘기하냐면요. 800만 원 간다고 합니다. 800만 원. 예? 800만 원 간다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주주들이 고위 임원들이 800만 원에 팔았겠죠. 지금 그때 팔았겠습니까? 그죠? 자, 잘 들으세요. 그 5월 달이 언제냐면요.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49만 원이라고 돼 있죠? 예, 49만 원. 이때가 5월 15일이에요. 보이시죠? 자, 5월 15일입니다. 이 자리가. 자, 다시 한번 확대해 줄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에코프로요. 자, 5월 달, 저점이요. 49만 9천 원이요. 5월 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150까지 갔다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종목이 증권사들이 이때 5월 달에요. 아예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상 분석 자체를 손을 뗐어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에서조차도 이게 액면가가 500원짜리고요. BPS 청산 가치가 5만 원짜리를 이게 50만 원까지 갔으니 도대체가 이게 몇 배가 간 겁니까? 10배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습성이 뭐 대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은요, 남진 씨 노래가 있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근데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고점에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증권사에서 분석을 뗐어요. 손을 뗐어요. 분석이 안 돼. 안 되는데 여기서 100만 원이 더 날라가서 150만 원까지 갔다라는 건요,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AI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그런 기미가 보이고요. 화장품주도 움직이고요. 예. 또 최근에 나온 또 이슈, 초전극체, 초전도체. 자, 이 부분은요, 일단은 믿지는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고려대 출신 어떤 그 교수님이 이거를 개발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1911년에 개발됐었던 겁니다. 자, 이 종목 관련돼서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또 구리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요. 자, 이런데 여러분들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이게 초전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상온에서 가능한 이 초전도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이 됐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국민들은요, 대학교까지 공짜고요. 그리고요, 의료보험, 이런 병원 다 공짜입니다. 자, 어쨌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에코프로 이 증권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조어가 나온 게 뭐냐면요, 우리가 PBR이라고 그러죠. PBR은 뭡니까? BPS,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그게 PBR인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프라이스 배터리 레이쇼 이래가지고요. 예? 주가 배터리 비율. 그 다음에 PLR, 그래서 주가 리튬 비율. 이렇게 지금 장난 삼아서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광풍이 불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쏠림 현상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 포모 심리에 불을 붙였던 겁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대학 중퇴하고 대학 졸업하고요. 아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요. 고시원으로 가서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철밥통, 그래서 구급 공무원 시험 본다고 다 뛰어들었었죠.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이런 뭐 배터리주나 뭐 아니면 코인 쪽에 한때 또 쏠려갖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하는 뭐 1년 만에 뭐 18배 가고 이러니까요. 이 친구들이 어디로 쏠림을 현상이 되냐면 그만두고 사표를 던지고 젊은 이 MZ 세대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좀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를 열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그 5월 한 중순 이후부터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는데, 자, 고점이 73,600원 찍고요, 밑중지는 한 65,000원대에 움직이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요, 브리핑 끝나고 칠판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삼성전자를 다 손절을 하고 마지막 빚까지 내서 2차 전지 랠리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80만 원에 사가지고 150만 원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어디서? 노란톡. 어디서? 너튜브.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자, 나름대로 증권방송에서 주식 방송을 하는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방송인들은요,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 이 방송을 추종하셔야지 그런 쪽에 휩싸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손절하고요, 다 일이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이 바람잡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2차 전지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갔다가 큰 손해보고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줄다리를 할 겁니다. 외인의 90%를 차지하는 공매도 외인 세력과 여러분들과의 이 싸움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거고, 출렁거림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2000년도 초반에 IMF 이후에 우리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서 그때 당시 벤처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닷컴 열풍. 그때는요, 사무실만 있어도요, 회사를 차려서 상장을 했어요.
그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고요. 그 이후에 중국 주식이 우리나라 들어와서요. 재무제표가 엉망인데 다 조작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린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 2008년 이후에 2009년 이명박 정부 2년차 때 차화정이라는 종목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에코프로처럼 올라갔다가 고점에 잡아서 피눈물을 흘린 사건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바이오주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테마주였는지 실체가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자, 항상요. 잘 들으세요. 거품이 붕괴된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기 조정이 일어납니다. 안 가요. 여러분들이 대주주인데 여러분들이 전무님이야. 6,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5,000주 팔았어. 1,000주 갖고 있어. 그래서 하여튼 일단 막 몇 억, 막 10억, 막 18억 돈을 벌었어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면요. 지가 흘러내려서 장기 조정에 주가가 다시 바닥까지 가요. 10만 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팔았던 150만 원에 팔았던 이 친구들은 바닥에서 다시 자기 자사주 매입을 하겠죠.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은요. 꿈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꿈을 먹고 자라는 애들은요. 유치원생이에요.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요. 꿈 안 꿔요. 세상 돌아가는 거 그 누구보다도요. 잘 알아요. 왜? 사춘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실적을 도외시하면 안 돼요. 실적은요. 기본이에요. 실적은 영업이익이 흑자여야 돼요. 그리고요. 그 회사 가치가 있잖아요. 그 회사 가치 대비 2배 이상은 일단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무려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미없어. 그냥 나는 그냥 짧고 굵게 살래. 자, 에코프로비엔 금양 이래서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비이성적인 투기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비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2000년대부터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제가 칠판으로 가서 또 이어서 자, 제가 다른 스튜디오로 다시 급하게 헐떡거리면서 다시 옮겨왔습니다. 자, 주식 대응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요. 주식은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양심 있는 소위 이제 애널리스트나 어떤 증권사 직원이나
어떤 이 방송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실체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요. 이 삼성전자를 우리는 삼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200만 원 갈 때가 있었어요. 200만 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요. 에코프로랑 비슷해요. 삼성전자가 2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요. 이 삼성전자를 200만 원에 살 수 있느냐? 못 사요. 돈이 없어서. 오케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청산가치 BPS가 얼마였냐면요.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그러면 40만 원을 두 번 더하면요. 80만 원이에요. 그럼 제 기준으로는 75만 원을 넘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가요. 100만 원을 넘어가 150 넘어가 180 가더니요. 200만 원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더니요. 갑자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액면가가 5천 원이었는데요. 100원으로 그러니까 50대 1로 액면을 분할합니다. 5천 원짜리를요. 100원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200만 원이잖아요. 예, 200만 원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0만 원을 액면 분할을 하면요. 한 주당 얼마가 되냐면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 잘 들으세요. 4만 원이죠. 이거는요. 물론 이게 합법이죠. 불법은 아니에요. 예, 이제 양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에 사시냐면 8만 원에 사시거나 7만 5천 원에 사신 거예요. 자, 7만 5천 원 빼버리고요. 자, 8만 원 사고 그때 무슨 바람을 잡습니까? 10만 전자래, 10만 전자. 자, 10만 전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10만 전자. 작년에 제가 방송할 때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난 그 상반기에, 예, 지난해 상반기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몇 명이 샀느냐? 600만 명이 샀단다. 여러분, 그 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4만 원이에요. 원래는 얼마예요? 원래는 2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BPS가 40만 원이라니까 2배 더하면요. 8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 좋아. 100만 원. 자, 2.5배니까 100만 원이야. 그럼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요. 2만 원이 맞아요. 2만 원이. 2만 원이 맞다니까요. 좋아. 자, 200만 원은요. 이미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중진국 지수에 보면은 BPS 청산가치 대비 2.5배가 고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8만 원에 사시더라고. 10만 전자 간다고. 그럼 8만 원에 샀다는 거는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에 사신 거잖아요. 400만 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요. 유치원생도 알아들어요. 아니 200만 원도 엄청 비싼 거예요. 고점이에요. 지금 에코프로 150만 원 넘은 거랑 얘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400만 원에 여러분들은 못 사서 막 600만 명씩 지난해 상반기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갈 거냐? 왜 가요? 지금 대주 지분이 한 20%, 20 몇 % 되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밖에 없다라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좋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겠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물적 분할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저 반도체 보고 사지 삼성전자를 무슨 물론 휴대폰도 훌륭합니다. 뭐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니까. 근데 반도체만 따로 물적 분할해가지고 100% 지분을 이재용 씨가 가져간다. 그러면 미치는 거죠. 그죠?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7만 원대 가지고 계시다. 그럼 계속 갖고 계셔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무제표. 자, 이 화면 들어갈게요. 자, 이 종목은 뭐냐면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이요. 예. 대봉 LS라는 종목이거든요. 예, 대봉 LS라는 종목이에요. 예, 대봉 LS. 제가 이걸 왜 열었냐면요. 지난주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예, 7월 28일. 예, 7월 28일이 지난주 금요일인데
이 종목들을요,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추천을 하시더라고.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자리 보이시나요? 자, 이 자리, 이게요,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1.78에 시작해서 0% 살짝 밀렸다가 상한가 간 거죠. 29.89니까. 그리고 18.86에 끝난 거죠. 실제적으로 스타트는요. 실제적으로 스타트는 이 자리가 스타트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이제 지수 2평 거래량의 2배 이상이 올랐던 자리가 저 자리거든요. 저 자리인데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실적인 스타트를 했고 여기서 본격적인 이제 매수가 들어갔던 거죠. 매수가 들어갔던 거요. 그러고서 멈칫하고요. 계속 주가가요. 밑으로 흘러내리고 지금 이와 같은 이 캔들 똑같은 캔들은요. 이때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래량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부터 저 위에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며칠이냐면 26일이 되겠습니다. 26일. 26일은요. 28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일.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X축은 기간이고요. Y축은 수익률 %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28일이 걸리면요. 28 더하기 28, 3714, 28, 56. 기간이 28일이 지나면요. 수익률은 56%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는 언제 샀느냐? 이때부터 스타트해서 매수해서요. 꾸준하게 거래량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요. 갭을 띄워서 이렇게 만들면요. 물론 여기에서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갭을 발생시키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갭을 발생시키면. 그래서 주가가 또 갭 상승하고 결국에는 빠졌다가 이내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자,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이 종목을요. 추천을 하더라. 이게 추천을 할 종목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추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투자 주의가 뭔지, 투자 경고가 뭔지, 투자 위험이 뭔지. 그걸 알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런 자격증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라는 거죠. 차트가 이뻐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자, 물을 뺐어요. 물을 뺐어요. 그죠? 여기서 만났어요. 그죠? 뭐가? 포크, 헌터, 포인트. 그렇죠? 만나서 계속 뭐가 갔어요. 그게 붕 떴어요. 갔죠? 자,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이날 분봉입니다. 분봉이고요. 며칠이요? 6월 14일. 6월 14일은요. 뭐라고요? 여기가 6월 14일이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6월 14일. 가만히 있다가 6월 14일 본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죠? 그럼 얘도요. 뭐 단타는 가능하겠죠. 매수, 매도. 이거 과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고 쭉 떨어져요. 자, 보실게요. 보실게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한번 장부를 봅니다. 50%고요. 안정성 지표 괜찮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영업이익, 그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 있죠. 그죠? 부채 비율, 유보율, 그다음에 BPS.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그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PD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좀 크게 화면 좀 띄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띄우죠. 자, 보세요. 영업이 괜찮고요. 부채비율 유보율 괜찮고요. BPS가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면 괜찮아요. 이건 합격이에요. 그죠? 자, 10,000원 더하면요. 20,000원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12,500원대가요.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12,500원. BPS가 10,000원이면 두 번 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 더하면 20,000원이죠. 그러면 1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개수를 쳐서 자 26일이 표현이 되면 28일 내쪽 안쪽이니까 목표가는 56%. 이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기
상단, 하단,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3등분 하는 거죠. 예, 이해 가셨어요? 3등분. 캔들을 따지면 이 박스권을 중심에 3등분 한 이 자리가 바로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이 라인을 무슨 라인이라고 그래요? 예, 포인트 라인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포인트 라인.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마다 예, 여러분들이 매집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매수를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매수하실 때 평균 단가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포인트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퍼센트를 그리면요. 70%가 되나 반드시 56%의 매도를 하셔라. 그 얘기죠.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을 우선 딱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거래량도 들어온 거야. 에코프로처럼. 그러니까 사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관심 가질 종목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는요. 월요일 날 시작되면 투자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투자 경고가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만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3일간 거래 정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주가는 밑으로 우하향으로 쏟아져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이건 종목 추천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날 이렇게 단봉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 단봉이 발생하는데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이겁니다. 화면을 좀 크게 가볼까요? 화면을 크게 가볼게요. 이날요. 이게 월요일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투자 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그 다음에 단기 과열 발동 예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일단 보증금률 4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자마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예, 그 다음 날, 이제구나. 이게 30일이니까 이제 월요일이겠죠. 그 다음 날은요, 뭐라고 나와요? 드디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고요. 단기 과열 발동 예고. 그 다음부터는 증거금 100입니다. 증거금 100% 외상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쪽부터 거래량이든 주가든요, 사실 평균치에서 뭐 있잖아요. 단기 과열 발동 예고하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자, 매 방송 때마다요. 꼭 한 번씩 꼭 절구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컴퍼니 K. 지난주에도 열심히 하다가요. 끝자락에서 마무리를 못 졌어요. 이 마무리를 칠게요. 자, 여기 좀 보실게요. 자, 녹색 화살표는요. 3714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이야. 이거죠. 그죠? 여기서 한번 좀 확인해 갈게요. 크게 갑니다. 자, 여기서 그죠? 예, 상한가 한번 갔었죠. 그죠? 예, 상한가 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물을 뺐더니요. 자, 포크, 헌터, 포인트 들어왔고요.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들이 왜 그럴까요? 라고 내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리고요. 분봉으로 보니까요. 신났죠. 그죠? 그러면, 종가전 매수. 예, 종가전 매수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14%거든요. 이게 7%고요. 이게 0%거든요. 14%로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아셨죠? 그럼 이때는 단타 치고요. 예, 단타 하고요. 기다렸다가 14%를 예, 밀어버리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종가전 매수가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대주주분 71%예요. 이거는 볼 거 없죠. 차입금,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을 드렸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자, 봐야 될 거. 예, 부채 비율, 유보율, 그리고 중요한 거 4,900원 그러면 이거는 8,750원
750원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방송을 드렸어요. 그죠?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실게요. 자,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붕 떴어요. 갭상을 해버렸다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퍼센트가 12%입니다. 12%. 자, 12%. 그렇죠? 12%. 그리고 다시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거 이제 7,840원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8,750원이라니까. 자, 어쨌든요. 또 사고 8,750원 갈 때까지 장부 재무제표 괜찮으니까요. 사고 팔고 단 8,750원에 멈춰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요. 퍼센트는 12%요. 예? 오케이. 그러고 나서 8,680원이잖아요. 9점이. 그죠? 여기가 매매를 했던 자리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날 보니까 0%에서 14.97%까지 갔던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런데 거래량이 이 거래량보다 많거나 이 거래량보다 같거나 이 거래량보다 3분의 2가 올라오면 8,750원 가기 전이라도 일단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차트를 보고 많은 너튜브나 노란톡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이뻐! 여기서 추천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7일입니다. 자, 여기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7일이죠. 7일. 다시 1, 2, 3, 4, 5, 6, 7. 이해 가셨습니까? 7일. 7일 다음에 거래량이 3분의 2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는 X축에서 7일로 계산하면요. Y축에서는 14% 수익을 잡아내는 겁니다. 14%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예? 7일 경고하고 퍼센트는요. 14%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발생하고 매수 매도 계속 12%씩 했잖아요. 아니면 이 거래량을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모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3분의 2, 이거보다 많거나 같거나 또는 3분의 2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부분, 오케이? 이때 평균치에서 계산을 좀 해보면 24%가 아니라 14%가 넘어가면 7일이기 때문에 74니까 X축에 7일이면 Y축은 14%가 되는데 24%까지 가는 이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낸다? 그래, 14%만 내야지.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를 주잖아요. 24% 안에서 14% 수익을 내던 15% 수익 내던 16% 수익 내던 상관은 없는데 꼭 약속을 지키자. 어떤 약속? 욕심 부리지 말자. 여러분 7일 안에 14%면 1,000만 원어치 샀으면 140만 원이요. 1억 샀으면 1,400만 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려고요.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계획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자, 공지 하나 드려요. 자, 전반 후반부 나눠서 방송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텀에 공지가 나왔었죠. 그죠? 자, 이번 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대전에서 제 개인 사무실 거실에서 의자 쭉 깔아놓고요. 여러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2,400개를 일주일 동안 뒤져봤더니 112개가 나왔더라. 예. 자, 그 112개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도 제가 팁을 잠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 닫고 입 닫고 눈은 뜨고 살 때 표정 짓지 말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들 밖에 나가실 때 우산이라도 쓰십시오. 양산이 없으면. 어쨌든 다 왔습니다. 이제 말복이 지나면 좀 선선해지겠죠.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요.
예, 많은 준비 또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